형태 발생. 이제 우리는 발생학적인 조립 과정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개별적인 세포를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따라가다 보면 개체별로 각기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체적인 결과는 비슷한 구조의 장기들의 비슷한 조합을 가진 두 성체이지만 형성 과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개별 세포가 결정되는 것은 질서정연하고 정확하게 지시된 조립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미래의 전체 모습에 대한 질서정연한 패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반응이다. 이 발견으로부터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해석이 나온다. 첫 번째로, 세포들이 조립될 때에 겉으로 불규칙하게 보이는 세포들의 행동을 통해 예측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더 질서가 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체에서 질서정연한 상태는 배아에서 미세한 인과관계 반응으로 정의된 선차적인 과정의 결과일 수 없다. 다른 어떤 전체 시스템의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 발생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의하다. 시스템은 구성 및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지되는 독립체 완전체이다. 홀. 구성 요소 간의 강한 결합을 통해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경우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안전성과 견고함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성 요소가 밀접하게 맞물리지 않는다. 뼈와 연골 같은 가장 견고한 구성 요소도 구조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구성 요소의 지속적인 회전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결합으로 유지된다. 시스템은 시공간적으로 복잡성을 띤 단위체로 시스템적인 협력 오시만이 2003년을 통해서 각 부분들이 일정한 구성과 역동적인 기능들을 갖도록 하고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보존되도록 구성된다. 부분은 형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 패트릭 10장에서 연속체에 얽혀 있음을 인해서 조정된다. 전체 패턴은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들의 공동의 소유물이다. 센트 제리지 1963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두 개를 서로 분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을지 모르는 무언가를 잃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바이스의 사보 실험에서 설명된 것처럼 현탁핵에서 병아리가 재조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필수적인 어떤 것 혹은 시스템적인 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센트 제레지의 필수적인 어떤 것과 전체 유기체에 대한 오시만의 시스템적인 협력의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보완 대체 의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급성 외상 치료 및 경연이나 시합에서 최고의 신체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데 있어서 에너지 의학의 접근법이 거둔 성공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실이 드러난다. 전체론과 한원주의는 분리될 수 없는 분석 절차이다. 둘 중에 어느 것도 자연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모순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설명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다시 상호 보완성은 닐스 보어가 물리학에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조화시키면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물질은 파동이나 입자로 볼 수 있으며 현상은 개념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이 두 견해는 대상의 본질이 그 양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다. 마찬가지로 전체론과 환원주의는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두 가지 보완적인 관점이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진화에 주목해보자. 물리학자들에게 발견의 순서는 입자, 파동, 입자와 파동의 비호환성, 상보성에 의한 딜레마의 해결이다. 생물학자들에게 현미경과 분자생물학은 생물체의 근원적인 입자를 밝혀 비상적인 전체적인 관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되었던
생명에 대한 고도화된 환원주의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에너지 의학과 양자 얽힘은 이 모든 부분과 전체를 매우 흥미로운 연속체로 결합시킨다. 이 지적인 과정에서 또 다른 단계로의 징조가 있다. 파동과 입자의 관점이 조화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실험을 통해서 원자들이 동시에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움직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1995년. 요점은 상호 보완성이 더 포괄적인 시야를 갖게 하는 유용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부분 그 자체로는 또한 더 작은 실체의 전체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미세한 정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도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과 신체 활동에서 드러나는 단계, 즉 존재를 위한 조직화라고 하는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해주는 정보나 규칙, 센트 제르지의 아름다운 전망이나 필수적인 어떤 것도 시스템적인 협력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바이스는 이를 그림으로 설명했다. 13.5. 이렇게 오가니즘, 어간, 티슈, 세포셀, 몰레큘, 아톰, 원자, 서바토믹, 파티클, 원자, 핵 이런 건데 이 밑에서부터 오가니제이션, 인포메이션 전체에서 작은 부분으로 내려가며 분석할 때 전체에서 우리는 미세한 정밀도와 상세한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지배하는 필수 정보를 잃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이행은 전체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잘 보인다. 물론 연속체의 모든 부분들이 관여되지만 말이다. 치료의 초점이 전체 유기체에 놓인다면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를 돌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양상이며 아마도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연속체의 법칙일 수도 있다. 이는 정골요법, 카이로프라틱, 구조통합설, 롤핑, 트레이거 요법, 듀간 요법 등과 같은 구조적인 바디워크 치료 과정에 의해서 극적으로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늑골이 척추와 맞닿는 곳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호흡을 향상시키면 횡격막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신체의 모든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향상되어서 모든 곳의 대사가 촉진된다. 근골격계가 균형을 이룰 때에 다른 시스템은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고 즉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은 대사 회전율이 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속도로 균형을 맞춰간다. 그러나 균형과 유연성이 전염되듯이 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존 의학에서와 같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체는 의도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통해서 국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흉터가 남게 되고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보상작용이 뒤따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는 실제로 보완적인 전체적인 접근법에서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증상요법 완화 치유에 대한 이 부족한 의술에 대한 지적을 말하면서 전체적인 동정요법적이고 전체적인 그 에너지와 환경과 모든 배경을 통해서 그 완전한 치유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상처 치유, 언더 힐링, 상처 치유 및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체 전반에 걸쳐서 있는 많은 조절 시스템의 통합과 이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포함이 된다. 조잡한 조절 시스템과 피드백 회로들은 각 수준별로 매 순간을 기준으로 수많은 활동이 촉진시키고 억제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 가장 작은 피해로 찌르는 행위만으로도 수백만 개의 세포, 수십억 개의 분자, 수조 개의 원자 및 원자보다 작은 막대한 수의 입자의 움직임이 변하게 된다. 생물학과 의학에서 이 연속체의 일부 측면을 인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존 치료사는 이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이 굉장한 방법들은 향후에 철저한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종종 직감과 의도는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 없이도 치료사의 손을 이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직감과 의도만으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기 원한다. 다음의 글은 의사 또는 치료사의 손끝에 보이지 않는 역학과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구조적인 에너지적인 동적 균형이 생체의 시스템으로 되돌아올 때 그것의 기능이 강화되고 되는 것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다. 자, 어떤 트라우마라도 생리적 활동과 조절에 대한 복잡한 연속적인 단계를 촉발시킨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인 반응과 전신 반응이 모두 시작되고 신체 내의 모든 시스템이 관여될 수가 있다. 부상이나 질병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문제의 장소로 이동시킨다. 혈소판은 응고 인자를 분비한다. 그리고 백혈구 부대가 감염과 싸우고 손상된 세포의 파편과 비자기 물질들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또한 상피세포, 섬유화세포, 고라세포는 손상된 뼈의 연조직을 대체하고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로 기어간다. 이러한 과정들은 질병이 있는 장소로부터 방사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조절된다. 광범위한 자극과 억제 인자가 상처 회복이나 종양 흡수를 활성화시키고 통합한 다음 치료가 완료될 때 이러한 과정을 마무리 짓는다. 상처나 종양으로 세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가 광범위하다면 응고, 염증 반응, 또 종양 재흡수 과정이 세포들을 소실시키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림프절, 골수, 간과 같이 상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의 줄기세포의 종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국소적인 것과 전신적인 과정 사이의 역동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발열, 알레르기 반응, 투쟁, 도피 반응은 모두 생명을 보존하는 체계적인 조절의 예의다. 많은 생리학적인 반응들은 실제 신체 전반의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조절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선형적인 것이다. 몇몇 활동은 부상 후에 몇 주 동안 지속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들은 보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기능을 일시적으로 다른 부위나 시스템 경로들을 이동시켜야 가능하다. 대리 가능성은 생체 기능의 특징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란 살아가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거나 정신적인 상처, 육신적인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소를 해서 우리 신체의 기능을 또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저해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위한 조립 규칙은 이 장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모든 의학에서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대상일 수 있는데 인체가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방법이 부상회복과 재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손상되거나 없어진 신체 부위를 재생하는 능력은 의학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만한 주제이다. 분명히 노벨상은 인체 재생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게팅겐 대학 해부학 교실의 에리 블레크 슈미트가 1942년부터 72년까지 시행한 1년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통해서
신체 조립에 대한 전체 시스템 규칙의 일부가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약 20만 개의 연속된 절편들을 조사하여 64개의 확대 재구성된 배아를 만들었다. 인간 배아에 관한 블래크 슈미트 컬렉션이라는 세심한 연구는 인간의 분화와 발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 이전의 연구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분자적인 접근법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결과들이 검증되지 않았다. 블래크 슈미트 연구는 주로 수정후의 8주간에 집중되었으며 형태와 기능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관련된 120개가 넘는 과학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주로 교통 발생과 분자 연구에 기초한 오래된 해석들은 이 연구에 기초하여 재평가되어야만 했다. 블래크 슈미트 연구의 상당 부분이 독일어로 출판되었지만 블래크 슈미트 1973년 이 중요한 연구를 영어로 읽어볼 수 있도록 2개의 번역본이 만들어졌다. 2004년, 2012년 그의 연구 성과들을 공부하려면 해부학 및 발생학의 선입견을 잊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발생학과 발달 생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블래크 슈미트의 연구와 결론을 볼 때에 이점이 있다. 블래크 슈미트는 겸손하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그는 토론과 고찰의 중요한 주제가 될 많은 쟁점들을 제기하고 그의 대답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답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처음에는 신체가 시스템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신경계 등과 같은 개념은 매우 인위적이다. 그것들이 유일하게 쓰일 때는 주제를 섹션이나 장으로 편리하게 나누고자 할 때이다. 신체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시스템이 끝나는 위치와 다음 시스템이 시작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다. 신체는 전체로서 기능하며 우리가 신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블래크 슈미트 2004년 블래크 슈미트가 처음에 묵살했던 두 번째 개념은 구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달한다는 생각이다. 누군가는 인간의 손, 고양이의 발톱, 물고기의 비늘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기능성은 발달 과정을 주도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논리를 면밀히 보면 신체 일부의 기능이 실제 그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과학적인 관점은 최종 형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다. 성장 과정.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성장 기능이 모든 상위 기능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배아의 업적은 항상 모든 후속 성취의 선구자라는 것이다. 2004년 블랙 슈미트의 이러한 관점은 각 세포의 분화 방향이 향후의 전체 모습이라는 질서 잡힌 패턴에서의 위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 바이어스 기술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주목하라. 위 형태 발생 섹션 참조를 하면서 형태 섹션 다시 한번 섹션을 볼까요? 신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신경계 등과 같은 개념은 매우 인위적이다. 그것들이 유일하게 쓰일 때에는 주제를 섹션이나 장으로 편리하게 나누고자 할 때이다. 신체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시스템이 끝나는 위치와 다른 시스템이 시작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다. 신체는 전체로서 기능하며 우리가 신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네요. 주목하라. 보기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저장은 대단히 흥미로우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질문을 살펴보면 센트 제르지는 생체 매트릭스가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추진력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물학자에게 또는 철학자에게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은 질문이다. 이 추진력이 진화 과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더 큰 미스터리이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되었던 연구는 이제 자연의 연속체 안에서 자연의 지혜와 질서 그리고 체계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음.